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대시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국의 한 직장인이 겪은 실화 괴담인데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첫날 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USB 하나. 호기심에 꽂아본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입자는 대체 왜 이것을 남겨두고 간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떠난 게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가깝고 가격도 적당했죠. 무엇보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 세입자는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 가격에 안 나오는 물건인데. 중개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사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집 특유의 설렘과 동시에 낯선 공간에서 오는 미묘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런 밤이었죠. 잠이 안 와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싱크대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 낮에 정리할 때는 닫아뒀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 하나.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보통은 그냥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전 세입자가 왜 이걸 두고 갔을까? 중요한 거였다면 가져갔을 텐데, 아니면 잊고 간 걸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 그냥 한 번만 확인해보자. 개인정보 같은 게 있으면 연락해서 돌려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삐. 연결음이 울렸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폴더 이름은 301호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호수였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치의 파일들이었습니다. 모두 사진과 영상 파일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바로 이 거실. 각도는 창문 쪽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거실. 이상하다 싶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역시 거실 사진. 각도만 조금 다를 뿐 역시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집안 곳곳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사람이 없는 빈 공간들. 처음에는 그냥 인테리어 참고용으로 찍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너무 많았어요. 같은 장소를 다른 날짜에 계속 찍은 거였습니다. 2019년 5월쯤부터는 영상 파일도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한 듯 각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8시간. 8시간 동안 텅 빈 거실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감기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빈 거실. 햇빛이 들어오고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그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기묘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걸 찍는 거지? 저는 더 최근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021년 6월. 이때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그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침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죠. 아, 이 남자가 전 세입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진의 각도였습니다. 모든 사진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혀 있었어요. 마치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처럼.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사진 속 남자는 점점 초췌해져 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은 길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빤히 올려다보는 사진,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사진, 창문을 가리는 커튼을 설치하는 모습.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2021년 10월의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는 천장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뭘 원하는 거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옮기고 벽을 두드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가장 최근 파일이었어요. 화면에는 텅 빈 거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얼룩,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종이 한 장. 확대해서 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망쳐.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USB를 뽑으려는 순간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새 파일이 추가되었다는 알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USB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새 파일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의 사진 파일이었어요. 2023년 2월 17일. 사진 속에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각도는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방향.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백색 천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습니다. 천장의 작은 구멍. 아주 작아서 평소에는 절대 눈치챌 수 없는 환풍구 옆에 작은 구멍.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 렌즈 같은 것.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 파일이 또 추가되는 게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다음 파일.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는 모습. 그 다음 파일.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뽑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USB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지금도 저를 찍고 있을 겁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아파트 밖으로. 한겨울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천장, 벽, 가구, 화장실, 모든 곳에.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신 구멍도 그냥 시공 과정에서 생긴 작은 틈새일 뿐입니다. 카메라 같은 건 없어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USB를 꽂았는데 폴더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어제 분명히 봤던 수천 개의 파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은 회의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이사 오면 그럴 수 있어요. 푹 쉬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그리고 어쩌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 공간에.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볼 때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PC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전 세입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제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중개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USB 속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 저기요. 301호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급하게 나가시느라 USB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바쁘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지금 당장 나가세요. 거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뭐가... 듣고 싶지 않으면 지금 끊으세요. 하지만 살고 싶으면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 집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벽 속에. 아니면 천장 위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나서야 알았죠. 물건이 조금씩 움직여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음식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누군가 있다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스르르, 스르르.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제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날 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을 확인했는데 새벽 3시쯤 천장 한쪽이 열리더군요.
점검두였어요. 거기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 같은 것. 마른 체형에 기형적으로 긴 팔다리,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있었고, 그게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더니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먹었죠. 그러고는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집주인처럼.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이사 갔습니다. 짐도도 거의 안 챙기고요. 그냥 도망쳤어요. USB는 증거로 남겨두려 했는데 서둘러 나가느라 잊고 갔나 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안 나갔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USB 파일도 다 사라졌고. 당연하죠. 그것도 지켜보고 있었을 테니까. 당신이 경찰 부르는 것도 봤을 겁니다. 당신이 USB 보는 것도 봤을 거고, 아마 파일을 지운 것도 그 녀석일 거예요. 컴퓨터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벽 속 어딘가에. 그럼 지금도,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모두.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커피숍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저 창문 너머에서도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짐이, 제 물건들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야죠. 당신은 왜 경찰에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여줬다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과 상담을 권했죠. 영상도 조작이라고 했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나가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은 거의 포기했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한 달 뒤에 다른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다시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손해본 전세금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 집에는 지금도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언젠가 서랍 깊은 곳에서 USB를 발견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눈치챌까요? 밤에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조금씩 움직여 있는 물건들을, 그리고 천장의 작은 구멍을,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무언가를. 저는 이제 절대 혼자 사는 집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천장에 점검구가 있는지, 벽에 이상한 틈이 있는지, 그리고 밤에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스르르, 스르르.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실화 괴담입니다. 작성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며 그 USB는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사를 가시거든 꼭 확인하세요. 전 세입자가 남긴 것은 없는지, 특히 서랍 깊은 곳, 붙박이장 뒤, 천장 점검구.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발견하신다면 절대 혼자 확인하지 마세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광대 시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사는 집에도 전 세입자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 세입자 자신도